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또 녹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늦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8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과 나스닥은 0.2%대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째. 시장이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아주 난잡한 형국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접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는 좀 냉철함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이 공매도 이슈에 과열 흥분되어 있습니다. 좀 진정하시고 현재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마감 영상을 조금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설명이 안 되면요, 설명이 안 되면 좀 부족해요. 어제의 급등을 설명하기에는 물론 초반에는 쇼커버링이 우세였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를 가지고 일단 다급한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온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끝까지 풀 종가 시점까지 올라간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려면 공매도가 다가 아니라 위클리 옵션 월요일에 수급이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월요일 옵션에서 개인들이 풋옵션을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물량을 물타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전개가 됐던 거고요. 특히나 종가에 삼성전자가 종가 호가를 올리면서 위클리 콜옵션 쪽에 베팅된 기관들이 아주 잭팟 400배, 600배 이렇게 먹는 포지션까지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과열됐던 게 바로 식었던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위클리 옵션의 만기 끝나서 이제 그 월요일 없어진 효과가 일단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의 물량도 물론 당연히 존재했겠죠. 전일 급등에 의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갭 상승하지 않아 실망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같이 나오면서 한번 시장이 꺾이니까 공매도의 숏 커버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겠죠. 공매도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선제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갚아야 되는 상황. 숏커버링은 앞으로 상승할 것 같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숏 포지션으로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더 유효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제가 하나둘씩 이따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콜옵션 337.5예요. 월물. 이게 어제 0.01에서 194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194배가 올랐어요. 월물 옵션이 극단적으로 이제 최저점 대비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 종가 풀이니까 얘가 194배가 올랐는데 오늘 이거를 청산을 안 하고 오늘 그냥 뒀으면요 무려 최저 0.1까지 본다면 194배가 단 10배로 바뀌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옵션은 사실 과격하게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가 나올 때는 사실 빨리 청산을 하는 것도 너무 빨리 청산해서 항상 문제가 되더라도 설령 그래도 진짜 운이 좋게 정말 엄청난 잭팟이 나왔다면은 챙기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0배를 400배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도 생기고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가치나 어떤 만기, 잔존일 이런 것들도 잘 계산하시고 행사가별로 내가격, 외가격 등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마값
델타 값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임에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뭐 선택 사항이지만 파생반에서 그런 것들을 잘 다뤄드리고 있으니 뭐 질문하시면 항상 답변도 해드리고, 또 필요시마다 뭐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점검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있고 하니까 뭐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되,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아니더라도 꼭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냥 섣불리 덤비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위클리 위클리 풋옵션으로 그렇게 개인들이 물타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추세는 그날 당일에 오전 중간부터는 원웨이 상승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하루 종일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주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옵션을 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마감 방송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나스닥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연속으로 좀 상승해서 지금 이제 추세대 저항이 근접해지고 있죠. 이제 조금 약간 상승세가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사유를 보아하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번 주는 사실 나스닥에서 뭐 중대한 일정까지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1월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서 보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한 2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긴축을 종료한다 하는데, 솔직히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한다면 또 실망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긴장하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의 위치는 추세대에 딱 추세 채널에 걸쳐 있죠. 여기를 돌파하고 이제 날아가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물론 저거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추격은 위험한 게, 현물이 이 정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현물에서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현선물이 모두 다 안착을 하는 순간이 된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개인들한테도 숏으로 좀 많이 몰아놨으니까, 수급적으로. 어쨌든 나스닥이 어떤 위치,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길 수 있는 위치인 점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이후로 급등이 되고, 뭐 오늘은 좀 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전전일 지난주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나스닥이 멱살 잡고 끌어올린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나스닥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꺾이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개파락이에요. 지금은 개파락이 너무나 취약해집니다. 쇼커버링을 유도를 하려면요, 일단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개파락이 발생하면 쇼커버링의 욕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기존의 그 포지션대로 내려가는데 힘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내려가는데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락은 공매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는 하락 포지션을 세팅하기 위함이에요. 세팅하는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누르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공매도가 실제로 밑으로 깔아 누르는 것은 시장 조성자 나 유동성 공급자들의 업틱룰 예외 조항에 걸려든 경우에만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냥 여러 가지 하락을 세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실제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보유한 현물을 가지고 때려냈을 때죠. 하락을 실질적으로. 그렇죠? 선물은 이제 선물을 잡아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사들여서 텅텅 비어있는 시점에다가 팔아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팔기 위해 사는 행동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종가에만 최근에 물량을 모은단 말이에요. 장중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종가에다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중 시세의 급변동을 최대한 제한시키고,
시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제한시키고 종가의 물량을 많이 사들입니다. 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슈 14일 CPI 발표, 17일 임시 예산안 종료, 미국 셧다운 이슈가 또 생기면 나스닥이 한 번이라도 꺾였을 때에 우리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인지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점에 근접한 나스닥 상태다.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자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차트를 놓고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로 놓고 볼게요. 자 오늘 선물 코스닥은 어제 오늘 둘 다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어제는 상승, 오늘은 하락으로 참 별 광경을 다 봅니다. 자 어쨌든 국내 증시 전일 긴급 공매도 금지 효과로 급한 숏 커버링이 2차 전지 위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무차입 공매도도 뭐 여기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나 오늘 그래도 강세 마감을 했던 에코프로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사실 키는 에코프로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다른 거는 좀 많이 밀렸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0% 밀렸고, 그다음에 LNF도 막 15% 밀렸고, 그다음 포스코 시리즈는 뭐 10%씩 11%씩 다 밀렸고, 에코프로 BM도 5% 밀렸고, 그렇죠. 에코프로만 3.7% 상승을 했습니다. 즉 에코프로에 해당하는 공매도 세력들만 지금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도하게 되어 있죠. 쇼커버링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다급해집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면 레버리지를 일으킨 쇼커버링, 공매도, 레버리지를 일으킨 공매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기간은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남의 돈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원칙, 이론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가세하면 빨리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제보다 올랐기 때문에 얘가 뭐 시간에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일 얘가 키를 가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꺾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들은 더 많이 꺾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는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종가까지 그 흐름을 부추겨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최고 660, 600까지 탄생하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진짜 레전드급으로 나왔죠. 막판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반납이 있었습니다. 어제 1조 3천억대까지 사던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6, 7천억을 반납하면서 끝나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4천억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프리장 때. 어쨌든 외국인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어제 많이 위협받았죠. 어제 총 한 1,800억 이상 수익을 보던 선물 분야에서만 12월물에서만 한 1,800억 이상 수익을 보던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2천억 정도라고 할게요. 2천억 정도 수익을 보던 그 상황에서 어제 마이너스 700억까지 갔습니다. 이 차이가 2,500억 이상, 2,700억까지도 나타나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런 결정에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BEP를 다시 조절하면서 어제 한 900억 손절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BEP를 조절하면서 오늘은 한 100억대 이상으로 수익으로 다시 마감을 합니다. 그래도 2천억까지 벌어들였다가 플러스 100억까지 1900억, 2천억에 가까운 수익 반납을 만들어냈어요. 외국인이 이젠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팅하는 동안에 현금 확보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현물을 가지신 분들께, 우리 주식반에서도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뭐를 기다리냐, 밑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대량으로 익절해서 스위칭하는 그 지점을 기다려보자. 그거면은 편하게 외국인들도 이제 사줄 거니까. 이게 2020년 3월에 나왔던 형태죠. 패닉장이 만들어지고 뭐 물갈이가 되는 거죠. 반대매매도 좀 더 출연해주고, 물론 반대매매가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스위칭하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파생반에서는 숏 포지션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요. 그러던 상황에 갑자기 나스닥 때문에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단기 반등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요일에
긴급으로 공매도 중단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둔 상황에서 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황당한 상태입니다. 왜 외국인 자꾸만 챙기냐? 이거는 우리는 누군가에 맞서서 싸우려고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이든 파생이든 누군가를 맞서 싸우려고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챙겨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승률이 높은 외국인들 등에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제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동학개미운동 때도 저는 동학개미운동에 막 같이 함께하지 않고 그랬죠. 옛날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동학개미운동이랑 전혀 별개로 이제 대중들의 반대에 올라타는, 특히 외국인 등에 올라타는 거를 1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죠. 어떤 상황이든. 어쨌든 외국인이 당황한 만큼 저도 이 상승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이렇게도 만들어지는구나.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이나 상승 원웨이다, 중간에 파생반에서 제시해드리고, 어제는 그렇게 이제 단기로 활용을 하되, 중간부터는 활용을 하되 다 웬만하면 다 끝내야 된다. 그쵸? 끝내야 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대로 다 예를 들어 콜옵션이 막 부활했다면 챙기시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그래서 1차적으로 또 이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중요시 여겼던 거, 1차적으로 꺾여서 시작하니까, 오늘 그랬죠. 오늘 1차적으로 꺾여서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쇼커버링이 급한 물량들이 사라지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오늘 갭 상승 출발을 강하게 했다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갭 상승을 했으면 쇼커버링이 계속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초반에 쇼커버링의 필요성이 많이 사라져서 출발하면서 그냥 아침부터 때려낸 겁니다.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죠. 우리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 같이 봤잖아요. 오늘 프리장부터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9시 본장 시작하면서 2분까지 얼마나 갑자기 크게 때려냈는지, 4천억 던지면서 시작해가지고 때려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정혜원방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라인 정말 중요시 여겼죠. 이 라인을 이탈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상승 가능성을 보되,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엔 꺾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오늘 참 어렵게 만든 것이, 그 부분을 이탈했다가 종가로 다시 살려줍니다. 왜냐면 종가에는 일단 오늘 워낙 강성인 물량들이 오늘 많이 진입도 했고, 이제 공매도에 대항하고자, 오늘 공매도에 대항하고자 막 싸우는 물량들이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졌던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초반에 이제 급등해서 시세를 만들 때, 그때 또한 공매도를 이기고자, 쇼커버링을 유도하고자 막 외국인들, 그래서 막 싱가포르 헤지펀드들 막 짐 싸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공매도를 잡으려고 일단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도 내일 상승을 보는 자금들이 많이 진입했고, 거기에다가 중국장이 5장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겸사겸사 같이 급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그 라인을 회복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봤죠. 이게 선물을, 이게 보통 변동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호가를 막 4-5개씩 막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던지고, 평소에는 한두 호가씩 움직여야 될 만한 상황이 막 4-5개, 5개씩 막 잡아버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막판의 변동성이, 이게 움직임 진폭을 보세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진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잡아먹는 호가의 개수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올라오면서 꼬리를 많이 달았고, 이 종가 지점은 오늘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면서 끝냅니다. 저는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당연히 미끄럼틀 타는 것도 당연하다. 지지받을 자리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더 내려가냐 올라가냐 였는데, 꼬리를 다소 많이 달아서 이 지점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 이 지점을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 시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다시 내일 시초에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공매도 쇼커버링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락 압박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 나스닥이 급등해서, 예를 들어 급등해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승 출발한다면 다시 누군가 어떤 종목에서는 쇼커버링의 의지가 강해지겠죠. 지금 종목별로 공매도가 많은 것들 보면은 쇼커버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연속 상승을 보이는 것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런 섹터들도 있어요. 뭐 화장품 섹터가 오늘 그랬고, 바이오 등에도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이제 바뀌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선물 매도로 누르면 다시 요 지점을 이탈하면 그대로 효과는 사라지는 거지만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라인을 정해서 이 흐름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최종적으로 꺾이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을 염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 공매도는 종목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있어서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눌러서 하락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공매도는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하고 세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공매도는 실제로 업틱 룰이 적용된다면 위에서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고, 특히나 시장 조성자의 경우는 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쨌든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현물을 눌러서 팔았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급하게 쇼커버링 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누적 숏 포지션이 힘을 쓰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진행할게요. 물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공매도에 대항하는 자금들의 강한 유입으로 변수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쇼커버링의 필요성이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글로 정리해 둔 겁니다. 특정 라인을 돌파하거나 종목별로 다시 올라 쇼커버링의 필요성이 생기면 묻지마 매수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변수죠. 근데 그런 조건이 형성될 정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한 번 꺾인 흐름은 시장의 위험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막 흥분해서 올라타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쇼커버링이 지속돼서 상승하려는 건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원래대로 힘이 강해지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 근데 사실 자, 여기 볼게요.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들의 경우는 호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매도 자체의 호가가 어떻게 돼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죠. 매도를 누가 올려요? 만약에 이들까지도 정지를 하면 매도를 누가 올립니까? 호가를 텅텅 비워요. 가진 사람들은 안 팔고 싶어 할 텐데 호가가 텅텅 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 호가가 텅텅 비게 돼서 변동성 확대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변동성 확대가. 그래서 오히려 제때 팔지 못하고 더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소형주들에게 작전주들이 요즘 많았던 것도 사실 그런 영향들이 있다고도 봅니다. 영풍재지 같은 게 공매도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커졌잖아요. 그죠? 점화한가 연속 랠리를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성행하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틱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거 일요일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는 전체 공매도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2019년에 25% 정도 돌파했는데 3분의 1도 채 안 돼요. 근데 공매도 자체가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봐야 코스피에서 8% 미만, 코스닥에서 4% 미만입니다. 이거를 적용시켜가지고 업틱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1%에서 1.5% 미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락을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공매도에만 빠져 있어요. 공매도가 문제다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 만들어줬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방법이 지금 정해놓고 정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정해놓고 했으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방안을 만들지 않고 갑자기 긴급으로 공매도를 중단한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개인 투자자 대다수의 대중들처럼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저는 대중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미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종목이 이미 또 대다수기도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다 하락할 만하면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거의 다 원래 지금 2020년 그 3월부터 계속 공매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할 만하면 하락하고 상승할 만한 거는 다 상한가도 가고 막 가잖아요. 공매도가 없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공매도 없는 종목은 뭐라고 설명할 텐데, 이거 유동성 공급자들도 아예 건들지도 않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합니다. 네. 시장 하락 문제의 본질은요, 단순 모든 공매도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 무차익 공매도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으로 인한 의도적인 주가 하락들, 국가 경쟁력 저하 등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 되겠죠. 외환 시장에 불투명한 것도 좀 있고 하죠. 이게 MSCI 선진국 증시에 들어가지 못한 큰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들. 공매도도 사유지만 외환 시장의 투명성 이런 것들도 외환 시장의 문제가 좀 컸거든요. 그 다음에 접근성,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같은 거, 그거는 이제 12월 14일부터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 같으면 이제 초기에 쇼커버링하는 것이 유리하기 이거는 제가 요거는 여기 섞였네요. 이건 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 증권 파생 시장의 가장 큰 손 외국인들의 전략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충분한 포지션을 바꾸는 그 지점, 제가 기다렸던 그 지점, 혹은 위에서 바뀐 거라면 위에서 안정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축소 거래하시고요. 안전 거리를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역사에 없던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라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패닉장도 아닌데 공매도 긴급 중단 조치를 한 거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공매도가 이 시장을 종목을 눌러주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매도 눌러주고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청산도 하고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이 기능이 마비되고 흔들어지고 또 마비되고 흔들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이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여기를 묶었던 거를 딱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디로 막 여러 가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그쵸? 흔들리죠? 이런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각자 축소 거래 조심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현재 9월 15일 이후로 어때요? 누적 선물 매도 여전히 3조 2천억 이상 갖고 있습니다. 롤오버된 물량을 고려하면 3조 4천억 이상, 3조 5천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현물 매도, 이건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공매도 쇼커버링 효과도 있는데 2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1조 원대에서 7천억으로 줄었어요. 쇼커버링 효과로. 최근에 나스닥 상승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이 8천억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대급이에요. 선물도 코스피 선물도 역대급이고 코스닥 선물도 역대급의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옵션과 ELW 등으로 해지를 하고는 있죠. 근데 해지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가 되고요. 특히나 내일 모레 만기인 월물 옵션에서 금융투자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제일 중요해요. 선물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옵션 포지션이 금융투자가 하방으로 구축된 이상 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효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충분히 돌파 안착하고 외국인들도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진 뒤에 접근해도 먹을 자리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안착해도 충분히 갈 자리가 많고요. 안착하지 못하면 위험한 공간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승부를 지금 못 봤잖아요.
매도 포지션 여기서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 그다음 프리장 생성된 다음에 8월 2일부터 매도를 강하게 잡고 실패했고 강하게 잡고 실패했고 강하게 잡았다가 제대로 익절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아직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맘먹고 누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볼만한 게 아니라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 완전히 안착된 시장 혹은 갈린 시장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안착되면 안착되는 대로 순응하고 급락 물갈이가 나오면 중국 시장처럼 제가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3,300포인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3,000포인트 언더까지 물갈이가 돼야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유입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지수 그러고 있잖아요. 상해 종합 보시면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중국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해서 그때 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000포인트 밑으로 향한다. 왜? 그들이 거기서 살려고 지금 온갖 언론 플레이 하고 있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맨날 여기서만 사들여요. 여기서만 요때 빼고 여기서 누르니까 3,000포인트 이탈됐잖아요. 패닉장 한번 완전히 패닉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흔들어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끌어올립니다. 우리도 지금 저는 이런 형태를 기다렸어요. 근데 안 나오고 올라가니 외국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취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살이고 안전거리 확보부터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네. 꼭 너무 주변 상황에 대중들의 상황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함, 냉철함을 찾고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저 유튜브 댓글 그다음에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